감사합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아까 질문 중에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댓글 작업과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1월 10일 날 기사에 이 후보자 측은 구체적으로 댓글 작업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즉 1월 15일 날 제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결국 폭언도 증거가 없었으면 거짓말로 부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보자라면요, 지금 핵심은 원펜타스에 과연 장남이 실거주 했는지 여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배달 앱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당시에 배달 앱을 어디서 어떤 주문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사진만 촬영을 해도요, 후보자님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요즘에는 바로 위에 사진을 찍은 장소가 다 뜹니다. 이런 거 왜 제공을 못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앞에서 발언하신 것들 중에 영종도 땅 투기와 관련해서 잡종지를 샀는데 우연히 6년 후에 공영 수용이 되면서 3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게 뭐 예타 본인이 담당하셨던 거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당시 고속도로 건설 예타 조사는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했고요. 예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 및 발전과 관련되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최종 보고서에서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시 남북고속도로가 건설된다 또는 계획 중이다, 강역 전철이 연장된다는 점을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차남 상남과 관련되는 특혜, 편법, 반칙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후보자 차남과 상남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곳인데요. 차남이 근무한 곳은 2014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받았는데 차남이 그의 유일한 복무자입니다. 삼남은 방배경찰서에서 복무를 하는데 2019년에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뽑았고요. 삼남이 복무를 마친 2021년 이후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공교로운 건 제가 몇 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한번 학위 논문과 관련된, 자, 2018년에 2020년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논문을 적을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친이 직을 맡은 학회에 부자가 함께 논문을 제출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에 보면요, 직계 좀비속 등 특수관계인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 논문 투고 전에 대학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자, 사전 보고하셨습니까? 이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논란 이후에 강화된 조항입니다. 사전 보고하셨나요? 2020년도에 논문을 투고를 합니다. 답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할 네. 시간을 주시질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그럼 묶어서 답변할 시간을 자, 주시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묶어서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F 지원자 61명 중에 장남이 서류 심사 결과 25에 그쳤거든요. 세미나 심사 당시 인사위원장으로부터는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TF 원장 후보자 서울대 경제학과 1년 후배 맞습니까? 의원님, 경제학과는 한 해에 350명씩 제가 졸업합니다. 맞는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 압니까? 네. 그것도 같은 학번도 아닌데. 제가 공개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장남의 장학금 수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남이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장학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수령했다고 밝혔고요. 이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취업 과정에서 자랑스럽게 이력서에 기재하며 스펙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해당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요, 제도 목적을 어려운 상황 속 학업 여건 조성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청 당시에 장남의 재산 신고 내역은 1억 2,623만 원입니다.
2011년 당시 해당 장학금이 월 36만 원이고요. 학기당 약 150만 원 규모의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었습니다. 당시에 후보자는 18대 현역 국회의원이었고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장남의 장학금 수령이 대여받아야 학생의 기회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절대 그리고 아닙니다.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에다가 추가해서 장남은 해당 장학금 수혜 사실을 이력서에 6년간 수령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재단 측은 4개 학기만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채용 과정에서 분명한 스펙 부풀리기가 있었죠. 절대 이게 단순 아닙니다. 해명이 아니라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명백히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시간 주시면 다 해명하겠습니다. 해명해 보십시오. 네. 첫 번째 장학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고등교육재단에서 대학 특별 장학 제도로 생활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학 증서도 다 제출했고 재단에 있었던 당시 공고문도 다 냈습니다. 거기 보면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외 학자들과의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경제 어려운 제도 목적을 어려운 상황 속 학업 여건 그럼 조성이라고 여러 분명하게 가지 명시하고 장학금이 있는 있습니다. 것 중에 의원님이 다른 걸 잘못 보신 겁니다. 이거는 그 장학금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6년을 뻥튀기 했다 그러셨는데 2011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장학 증서에도 그렇게 분명히 적어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장남은 군대 가 있는 2년 동안 이 장학금을 본인이 신청해서 군대 가 있는 동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용 얘기하셨는데요. 장남이 기예프에 했을 때 저희들도 사실 심사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심사표를 구하셔서 언론에 다 공개하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심사표에 보면은 외부 심사위원들은 오히려 낮은 점을 줬고 외부가 높은 점을 줬고 내부가 낮은 점을 줬습니다. 어쨌든 채용 압력이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일단 첫 번째 단계 이거는 서류 심사입니다. 서류 심사에서 25등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남은 두 단계가 뭐냐면 미국에서 전 세계 열리는 잠바켓에서 잡 인터뷰를 합니다. 이거는 서류가 아니고 본인의 실력으로 인터뷰하는 거죠, 영어로. 근데 거기에서 등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잡 세미나를 합니다. 한국에 초청해서. 이건 연구기관 공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어로 세미나를 하면 모든 연구원들이 다 모여서 한 사람이 수십 명을 마크해야 되는 그 인터뷰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결국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4명 뽑는데 두 번째로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할 얘기가 아직 많습니다. 아빠와 논문을 공저자한 거는 아빠 찬사 아니냐 그러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장남이 박사과정 중에 자기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빠가 공저자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장남은 그때 당시는 같은 전공이었습니다. 그다음 장남은 미국 유학 가서 석사과정 2년과 미국 박사과정 2년은 아빠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철영 교수도 같은 전공이기 때문에 정치경제학, 게임 이론을 이용한 법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의 논문을 김철영 교수 지도학생으로 썼고요. 근데 장남은 나중에 마지막 박사과정 마지막에 미국에서 거시를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거시로 전공을 바꾸었고 그래서 키예프에는 거시 전공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얘기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영종 하늘도시 계획과 영종도 공항 계획은 전혀 다릅니다. 영종도 공항 계획은 이미 90년부터 다 알려져 있어가지고 10년도 더 지난 땅을 모든 사람이 전 세상에 알고 있는 땅을 제가 예탈을 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산 것도 아니고 남편이 숙부로부터 받았다? 수용이 되지만 이 영종 하늘도시 계획은 2003년 4년에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 99년에 제가 신도 아닌데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장학금 맞습니다. 그 장학 정서에 보면 정확하게 이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학 증서 냈는데 안 보셨습니까? 장학 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의원님께 드린 자료 모든 의원님께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달 앱이라는 거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쓰질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건 지금 들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세간이 되는 건 지금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들이 장학금을 받으셔서 자랑스럽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 언론의 엄청 왜곡 보도가 힘줘서 막 말씀하시는데 재산이 175억입니다. 지금 신고한 게 가족들. 의원님, 위원장님.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우리 그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집에 이렇게 재산이 이 정도 되면은 장학금은 받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미덕이죠. 의원님, 저기 위원장님,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 학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 장학생 신분이 중요한 근데 장학금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그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저는 상주 문경이 지역구입니다. 상주가 제 고향이고요. 제가 혼자 그 공천받고 내려갈 때 저는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남동생들 가족들 다 데리고 같이 내려갔는데 그때 조카 둘이 중학생 중2, 중3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나이였는데 제가 시골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 올케가 하는 말이 아니 형님 국회의원 정도 되시고 그러면은 다들 강남으로 못 데려가서 난리인데 왜 형님은 시골로 전학을 시키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 했습니다. 공부할 사람 어디 가서 다 공부한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가 거기니 내려가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내려갔더니 그 조카 한 명이 이제 시골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없잖아요. 전학 오는 것도 드물고 그러니까 오는 걸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을 얼마라고 이렇게 주는 게 있더라고. 받았다고 자랑을 하길래 다시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장학금 다른 사람한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우리는 그 장학금 안 받아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입금이 됐대요. 그래서 그 아이 아빠가 제 남동생이죠. 학교에 발전기금으로 다시 갖다 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해요. 그렇게 뭐 부자도 아니고 겨우 살아요. 저는 적어도 뭐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들은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 되고 그러면은 사회지도층인데 이 정도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좀 생각입니다. 근데 네, 위원장님 말씀에 175억씩이나 되는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뭐 장학금 받는 데 대해서 힘줘서 말씀하시니까 참 씁쓸하네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